광주과학기술원 실험동물자원센터 입문교육. 본자료는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연구자 교육 및 안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소개. 실험동물자원센터란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연구와 실험동물의 사육이 가능한 광주과학기술원 내 공용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로서 특히 동물실험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SPF 청정 동물실험시설을 갖추어 실험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의 운영과 실험동물의 사육관리는 실험동물자원센터 직원들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행정지원, 사육지원, 기술지원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전산 시스템과 시설 및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사육지원은 전문 사육사 직원들이 각 구역별로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및 반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해 동물실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직병리, 임상병리, 세포주의 무검사, 청정화, 동물실험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 마지막 부분의 기술 지원 서비스 안내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위치는 교내 2투 건물에 있으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식 이메일로 메일 주시거나 근무 시간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이용하시려면 LARC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시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연면적 4,800평 정도의 LMO 연구시설로 약 3만 마리의 살치류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고 관리 대상이 되는 공용 연구시설입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시설 내에서는 사육시설뿐만 아니라 실험실, 부검실, 격리실, 회의실, 강의실 등 부대시설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총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의 사육 및 실험은 주로 2층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기를 관리하고 항상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준 수치는 SPF 사육시설의 공조관리 환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사육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표에 보이는 것처럼 오직 허가된 연구자와 실험동물만이 실험동물자원센터의 SPF 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검사하는 30가지의 미생물 검사 항목으로 해당 미생물들은 동물시설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거나 실험동물에게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30가지의 모든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시설에서 사육된 실험동물만 실험동물자원센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자원센터 시설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동물의 사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 12시간 명주기, 암주기 하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사육은 개별 환기 케이지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동물의 감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반입품들은 SPF 구역 사육실로 들어가기 전 고압증기멸균을 통해 소독이 필수입니다. 사육실 내의 케이지 작업은 체인징 스테이션을 통해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 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케이지당 적절한 사육 마리수도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케이지의 적절한 마리수를 유지하는 것도 실험동물 유지의 필수사항입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회원가입 및 교육 이수.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실험동물자원센터는 공용 동물실험시설이지만 깨끗한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받은 연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용자들은 가장 먼저 LARC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제공하는 4가지 교육을 이수한 이후 시설 출입을 위한 핀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출입 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 동물실험을 위한 동물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험동물을 반입하는 등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4가지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인문교육에서는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기본 절차를 설명해드리고, 출입교육에서는 SPF 시설을 출입하기 위한 이용 절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관과 실험 기술을 윤리교육 및 실기교육을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생명을 다루는 소중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 절차를 모두 마친 신규 가입 연구자의 경우 4가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회원 및 출입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 연구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입문교육과 출입교육을 재이수해야만 합니다. 이는 동물시설 이용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모든 연구자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수한 교육의 확인서는 LARC 홈페이지 회원 서비스 교육이 수준관리에서 확인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실험동물자원센터 회원 가입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RC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 이용 약관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이용하는 연구자 파악과 안내를 위한 연락처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원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 유의사항으로 실무 연구자의 경우 가입 전 연구 책임자가 반드시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구 책임자가 먼저 가입 신청 이후 실험동물자원센터에 연락 주시면 연구 책임자 권한 부여 이후 실무 연구자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지사항 수신을 위해 이름과 이메일, 휴대폰 번호는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 바라며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는 주로 쓰는 것으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유의사항으로 연구 책임자라는 연구 책임자만 체크하는 란입니다. 그러므로 실무 연구자는 해당 항목을 체크 해제 이후 가입을 완료 바랍니다. 동물 실험 절차 및 주의사항. 지금부터는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정회원이 된 연구자는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 이후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쳐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 동물실험 계획서가 승인되면 실험 계획에 따라서 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고 이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동물 실험 및 동물 반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광주과학기술원 내규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물 실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험동물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줄여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제도가 시행되었고, 척추동물을 이용한 실험 교육 및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동물실험이 윤리적, 실험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반입, 관리, 이용에 대해 확인과 평가를 실시하고 승인된 사항을 토대로 실제로도 동물실험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동물시설 또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매년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동물실험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동물실험이 진행되는지 절차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모식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을 위해 동물실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동물실험 계획서에 따라 실험동물을 반입 및 사육하고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실험을 마치면 동물 실험 종료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며 이는 실험 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파악 및 보조하게 되고 이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됩니다. 동물실험의 첫 번째 절차인 동물실험 계획서 작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교육에서도 중요 사항으로 언급되지만 동물 실험은 3R 원칙인 최소한의 동물수, 리덕션, 동물 실험의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최적의 실험 조건, 리파인먼트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R 원칙에 의거하여 동물 실험 계획서의 각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은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물 실험 계획서를 심사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설득을 위한 논리적, 과학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동물 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 절차는 보시는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 계획서는 정규 심의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모든 동물 실험 윤리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심사 전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동물 실험 계획서의 각 항목의 작성 및 이상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시 심사하기에 미흡한 점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자에게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위원 중 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전문적으로 심사를 요청드리며 전문위원이 심사를 마치게 되면 심사 의견에 대해 전체 위원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투표를 마치면 전체적인 의견 확인 이후 위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동물 실험 계획서 승인 여부를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된 동물 실험 계획서는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심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되니 동물 실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미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받으셔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서 심사를 정규 심의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심사자와 심사 요청자 모두 업무 피로도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심의 절차를 통해 연구자가 빠르게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인받은 계획에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변경, 실험 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의 연장 등은 신속 심의를 진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동물 실험 계획서가 승인되면 비로소 실험을 위한 실험동물 반입 및 사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반입을 신청하는 방법과 반입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입 신청 방법입니다. 반입을 위해서는 반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다음 화면과 같이 LAR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항목 중 실험동물 반입 신청을 선택합니다. 실험동물을 이용할 동물 실험 계획서를 선택 이후 어떤 종의 실험동물을 얼마나 반입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의 반입 희망일과 생산처 등의 정보를 선택합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내부의 실험동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생산처는 내부 자체 번식에 체크하면 됩니다. 각 작성 항목에 빨간색으로 작성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반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LMO 실험동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탄생한 생물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조작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기관과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험동물자원센터에 LMO 실험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입 전에 LMO의 수입 및 이용에 대한 신고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LMO 온라인 신고 상세 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불어 광주과학기술원 생물안전위원회에도 LMO 실험동물에 대한 수입 신고를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자원센터 차원의 LMO 실험동물의 반입과 반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를 통해 반입될 LMO 실험동물의 실소유자는 각 연구실임을 유념해 주시고 LMO 실험동물의 이동 관리는 각 연구실에서 반드시 기록 및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LMO 실험동물 반입을 위한 반입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LMO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수입신고 번호를 비롯하여 LMO 실험동물 관련 모든 항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은 반입 신청서 작성 항목 중 LMO 실험동물에 대한 작성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LMO 실험동물 반입이 불가능하오니 빠짐없이 작성 바랍니다. 이어서 LMO 실험동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험동물 반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험동물의 반입은 실험동물자원센터를 반드시 경유하여 실시합니다. 이는 윤리적 실험을 위해 무계획적인 실험동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LMO 실험동물과 같이 외부로 퍼졌을 때 생태계 교란이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의 경우 그 운반과 관리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실험동물의 이동 과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자는 실험동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이후 승인받은 실험동물의 종류와 수안에서 반입하셔야 합니다. 반입 신청서가 없거나 허가되지 않는 실험동물은 반입과 실험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입 신청 시에는 동물실험 계획서의 심해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험동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험동물은 최소 1주, 해외 실험동물은 최소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에는 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 날씨, 해외 휴일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외 실험동물의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여유 있게 구매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하신 실험동물은 윤리적 이용에 대하여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관리 감독의 목적으로 대리 주문할 뿐 동물의 소유권 및 구매 대금 결제 등은 각 연구실이 담당입니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은 연구자가 직접 보관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연구 책임자 별로 센터 2층 세척실에 비치된 영수증 보관함에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있으니 해당 장소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실험 계획서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구매 발주하여 구매한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반입과 검수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넷째, 구매를 제외한 모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반입권은 반입 신청 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의 경우 SPF 시설에서 온 실험동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의 SPF 시설이더라도 미생물 감염 관리나 동물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실험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우리 시설과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실험동물을 반출하려는 외부 기관에 최근 18개월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서는 해당 기관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는 이 성적서를 통해 실험동물 반입의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연구자에게 결과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부족하거나 이전에 미생물 감염 이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실험동물 반입이 불가능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이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실험동물을 외부기관으로 반출할 때에도 마찬가지니 실험동물 반출 계획이 있는 연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의 실험동물자원센터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실험동물의 경우에는 실험동물이 태어난 이후 모체로부터 분리될 때 실험에 이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반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반입신청서에 적힌 실험동물의 종과 수를 토대로 실제로 해당 동물실험 계획서에서 실험동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용하지 않을 실험동물을 무계획적으로 번식해 마리수를 증가시킨 이후 소수의 동물만 이용하고 남은 실험동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생명 존중 및 3R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시에는 반입신청서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여섯째, 외부기관으로부터 반입해온 실험동물의 경우 검역 및 순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순화 기간은 실험동물이 새로운 사육시설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7일 정도 소요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이라 실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했지만 동물 실험을 위한 동물의 반입과 사육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동물 실험에 대한 동물 실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이후 동물 실험 계획서에 작성한 실험동물의 종과 수를 토대로 사용하실 동물에 대한 실험동물 반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반입하는 실험동물의 경우 상황에 따라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먼저 사전 검토합니다. 반입이 가능한 경우 실험동물 반입 신청서가 접수되어 반입 요청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실험동물이 반입되면 최종적으로 검역 절차를 통해 실험동물의 오염 여부를 확인한 이후 사육구역에 반입됩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 내부 사육실험동물의 경우 사육실험동물의 분리 혹은 분리된 사육실험동물을 실험에 이용하기 전에 동물실험 반입 신청서를 통해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일에 실험동물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동물실험의 진행 단계에서는 반입하였던 실험동물을 반출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LAR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항목 중 실험동물 반출 신청을 선택합니다. 반출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이 포함된 동물실험 계획서를 선택한 이후 어떤 종의 실험동물을 얼마나 반출할지 선택합니다. 다음 실험동물의 반출일과 반출 장소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끝으로 실험동물 반출 신청서 작성란에 빨간색으로 작성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반출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으로 실험동물자원센터는 반출을 위한 반출 박스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출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는 반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입 신청서 제출 당시 바로 반출권으로 체크하여 정상 접수 처리된 반입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반출 신청서가 자동으로 접수되니 중복하여 반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LMO 실험동물을 반출할 경우에도 반출 신청서 작성 항목 중에서 다음 화면과 같이 LMO 실험동물에 대한 작성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LMO 실험동물 반출이 불가능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이어서 LMO 실험동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실험동물 반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험동물을 외부로 반출할 시 실험동물이 어디로 이동할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방법으로 반출 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 방지를 위해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소독된 반출 박스만 이용 가능하며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동물 이동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SPF 시설인 실험동물자원센터에서 반출된 동물은 재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기적인 동물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출할 외부 시설이 동물 사육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험동물을 외부기관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실험동물 반입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를 위한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는 LARC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실험동물자원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동물 실험의 종료 단계에서는 실험 종료 이후 한 달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종료보고서는 LAR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며 해당 동물 실험에서 실제로 몇 마리의 실험동물을 이용했는지 작성해 주십시오. 실험동물자원센터를 통한 모든 반입 반출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제출된 반입 반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체 처리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체 발생 후 7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물 실험 종료 이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LAR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게시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물 실험 계획서 실험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정규 심의로 진행되므로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일 기준 최소 2주 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게 되면 신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동물 실험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작성 시 주의사항. 본 교육에서는 동물 실험 계획서 신청 유형별 동물 실험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사전 검토 시 가장 빈번하게 수정 사항으로 발견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동물 실험 계획서 작성 방법은 LARC 홈페이지의 교육 프로그램 입문교육 중 동물 실험 계획서 작성 교육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동물실험계획서의 종류를 신청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계획서는 동물실험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할 시 제출하고, 변경 계획서는 실험기간 내 계획 변경이 필요할 시 신청합니다. 그리고 연속 계획서는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 신청합니다. 동물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LARC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 신청에서 동물실험 신규, 변경, 재승인 신청서 중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재승인 신청서는 연속 계획서를 신청할 시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 계획서에서는 총 7가지의 항목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1번 과제 정보와 2번 연구자 정보에는 계획서의 대표 제목과 해당 계획서를 이용할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를 작성할 때는 해당 동물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자 전체를 포함시켜야 되며 반드시 작성자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3번 연구 관련 기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총 연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며 2년 이상의 실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험의 시작일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일로부터 최소 2주 후로 설정 요청드립니다. 4번 실험동물 정보에는 LMO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실험동물의 개통명을 정확히 작성 바랍니다. 간혹 LMO 마우스의 경우 백그라운드명으로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아울러 반입 실험동물로 번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번식 계획까지 반영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동물종을 선택한 합리적 사유 작성란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실험동물의 이용 마리수를 산출한 근거를 작성할 시에는 과학적 통계학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관련 참고문헌이 있는 경우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5번 실험동물 사육관리를 작성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사육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LMO 반출 시 이동장소와 LMO 시설에 대한 번호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사 연구를 위한 분변 채취가 필요할 때는 케이지 교체 일정은 실험동물 자원센터의 담당 사육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마우스 주거 환경을 조정할 필요로 인해 사육이 필요할 때에도 반드시 담당 사육사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리치먼트 도구는 케이지 내부에서 실험동물의 환경적인 부분을 풍부하게 하는 도구로서 실험동물 자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인리치먼트 도구가 필요한 연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6번 동물실험 방법 작성 시에는 실험 용도 및 동물실험 수행 내역을 반드시 1개 이상 체크해야 합니다. 실험 목적과 실험 방법을 작성할 때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사위원 중 비과학적 분야의 심사위원도 있으므로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십시오. 실험 세부 항목은 예를 들어 약물의 종류나 투입량, 사료 제한 일정과 같이 연구 기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선택할 때에는 LARC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제3장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실험에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서 발급받은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만료된 허가증을 첨부할 시에는 동물실험 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으니 제출 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 항목은 위해 물질 사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오염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인체유래 세포 또는 조직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생물학적으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세포주를 동물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 세포주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일반적인 경우 1등급, 그 외 등급의 생물은 실험동물 자원센터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실험에 사용할 병원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관생물안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승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안전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MSDS를 참고하여 안정성을 간략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경 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실험 변경 정보에서 실험 변경 항목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체크 시에는 1개 이상도 선택이 가능하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체크해 주십시오. 아울러 변경 항목에 따라 심의의 절차가 정규 심의와 신속 심의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화면의 변경 심의의 항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 변경 사유 작성란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히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실험 변경의 사유가 실험 동물의 마릿수를 추가인 경우에는 단순히 마릿수 추가로 기입하지 않고 실험 동물을 추가해야 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변경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속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실험 방법의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험 변경 사항란에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후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작성란에는 변경 사유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만일 기존 승인받은 계획서에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연속 실험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실험 변경 사항란에 간략하게 작성 바랍니다. 그 외 작성 항목 작성 시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실험 동물 추가 없이 실험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기존 승인받은 실험동물 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마리수는 0마리로 수정 바랍니다. 기술 지원 서비스 안내. 기술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LARC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온라인 신청에 기술 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해당하는 계획서와 동물을 선택하고 실험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실험동물 자원센터에 유선으로 예약 내용을 확인하면 기술 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술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기술 지원 신청과 장비 사용 예약은 당일 신청 및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담당 직원이 기술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용 장비는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서비스 예약 및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이후에는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뒷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 자원센터에서는 실험동물 조직에 대한 조직병리 기술 지원 서비스와 동결절편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결절편기는 공용 장비이기 때문에 예약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결절편기의 경우 관리를 위해 사용 이후 2일 이상 건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기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최소 2일 전까지 예약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험동물 자원센터에서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검사, 일반 혈액 검사, 혈액 생화학 검사가 가능합니다. 화면의 항목을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험동물 자원센터에서는 마우스의 청정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비보 퍼틸라이제이션 기술을 통해 마우스 배아를 제작하여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청정 실험 동물 생산 및 보존, 더 나아가 해당 기술을 이용한 마우스 제작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술 지원은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동물 자원센터에서는 동물실험 연구자를 위해 유전자 미세물질 주입기를 연구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비스 장비, 주사, 체열 등의 기본 실험 기법 기술 지원 및 고압 증기멸균기 사용 등 다양한 항목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 이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위반 제재 안내. 마지막은 앞선 안내드린 절차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초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시에는 먼저 경고가 이루어지고 경고를 받은 해당 연구자는 48시간 이내에 위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의 경중도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SPF 구역 출입 복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역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2단계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도 통보하게 되며 동물실험 금지 및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정 위반 시 오염 사고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안전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인 실험을 위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 출입 및 동물 실험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